전주 유니버스 로컬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있고요. 그리고 표정, 손짓, 몸짓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몸짓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는 둠칫 댄스 스튜디오 정민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컬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민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둠칫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며 둠칫 아트 프로젝트의 대표 정민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만 들었을 때는 또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일 하시는지까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무용수로서 해마다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전주 둠칫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무용이랑 댄스 클래스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를 떠나서 외부 강사로도 프리랜서로 엔잡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스튜디오 이름이 둠칫입니다. 둠칫. 굉장히 또 귀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둠칫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스튜디오 이름을 정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스튜디오 이름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네. 항상 우리 옆에서 매일 이렇게 춤을 춘다는 의미로 데일리나 아니면 약간 멋있어 보이는 이름 있잖아요. 네. 현대무용이 모던 댄스인데 모던 제이 이런 식으로 네네.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춤을 조금 친근하게 알려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다가 둠칫, 두둠칫 이러면서 평소에 입에 딱 붙는 이름을 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스튜디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전에 고민하셨던 이름들과 이 둠칫을 좀 비교했을 때 둠칫이 좀 더 이 마음의 벽이 굉장히 문턱이 좀 낮은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이름으로 효과를 좀 톡톡히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홍보를 그렇게 네.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네. 부담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께서. 그러면 지금 이 스튜디오가 어디에 위치해 계시죠?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월세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래서 엔잡러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엔잡러라고 하셨는데 네. 좀 더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무용수로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올리고 열정페이 정도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그렇게 네.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둠칫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전에는 무용 프리랜서 강사였어요. 그래서 네. 유아 발레나 아직까지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수입원이 보통 그 예술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접수 받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이제 서류 접수할 그렇죠. 시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지원 사업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맞아요. 어떻게 이번에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을 조금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지원 사업 하시면서 전주. 네. 이제 사실 가장 위에는 이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뿌리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전주에서 이런 지원 사업 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그래도 간단하게 좀 대충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 네.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니까. 왜냐면 전주도 사실 예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지원금이 적습니다. 근데 그럼 지원금이 어쨌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 저도 경험하기 전이지만 더 큰 무대는 지역마다도 지원금이 같은 지원 사업이어도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랑 이제 두 번째는 무용수들이 좀 없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같이 하실 그 인프라가 좀 적다는 말씀인가요? 네. 만약에 지원 사업이 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선정이 되면은 거의 인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네,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같은 분이 이제 여러 팀을 이제 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네. 와,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일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나요? 컨택을 하나요? 아니요. 지원 사업을 하는 그 시기에는 정말 밤 늦게도 만나고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단순히 사업이 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또 힘들고요. 혹시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는 연습실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저는 둠치 스튜디오가 있어서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튜디오를 언제 오픈하셨죠? 2020년도에요. 세상 힘들 때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소그룹으로 운동을 했어야 해서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벌써 5년째 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말 나라의 그 굵직한 사건들을 다 한 자리에서 버텨내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5년을 한 자리에서 이겨낸다는 것에 일단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둠치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이곳이 오시는 회원분들께 어떤 가치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둠치 댄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1번으로는 춤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으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오는 곳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춤이라는 게 학습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면서 뭐 저만의 고유한 가치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춤은 1번이긴 하지만 2, 3, 4, 5 이외로 조금 다양한 것들을 회원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춤이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혹시 춤이 운동이 많이 됩니까? 엄청 됩니다. 그래요? 다이어트에 좋아요. 또 요새 그 다이어트가 또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춤추면서 하면은 또 흥미롭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그 회원분들이 뭐라고 해요? 커리큘럼이 뭐 주 몇 회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도 많이 생소해 하셔서 주 1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 2회에 탄츠라는 장르가 또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더 하고 싶으시면은 주 3회를 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와서 듣고 각자 집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오시는 건가요? 저는 연습을 하지 말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고 또 저랑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연습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란다 이런데 자기 모습 비춰가지고 달라졌는데 하면은 연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동작을 좀 까먹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을 남겨드려요. 보고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야, 참 굉장히 그 커리큘럼이 역시 탄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춤이 1번이지만 그 춤을 매개체로 그 외에도 뭐 2, 3, 4, 5번을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미나 대표님의 이제 그 2번, 3번까지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딱 정리해
동네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네. 뭐 더 나아가서는 팝이나 다른 장르도 있겠지만 발라드만 봐도 가사들이 있고 네.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2, 3, 4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추억이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꼭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뭐 사물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모닝커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우리한테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져 있는 것들을 춤을 추면서 한 번 더 짚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데요. 네. 약간 본인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는 매개체로 이제 춤을 이용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이 춤을 추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춤 동작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경지가 되려면 혹시 어느 정도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하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경지는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개인적으로? 네, 1, 2회만 해도 그냥 힐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해도 모르겠어 선생님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각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나 대표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워낙 예술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미나 대표님이 그래도 더 뭔가 나는 이거에 좀 집중해서 알려주고 싶다 아니면 이런 선호하시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나 대표님이 가장 주로 좀 이렇게 학원생 우리 회원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네. 다양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음악 다양성. 선택도 네.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사를 꼭 먼저 짚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노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느꼈어요까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대표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원분들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그냥 웃어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그러면 이제 그 회원분들께 이제 움직임을 넘어서 이제 이런 어떤 동기부여나 삶의 한 부분을 좀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라고 좀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현대무용을 배우고 났을 때 우리 회원분들의 좀 반응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운동과는 또 다른 면이 높낮이도 다르고 방향의 전환 같은 부분도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속도 같은 것도 음악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시는데 조금 생각보다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 좋다. 몸을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움직임과 또 음악에 맞춰서 박자 같은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현대무용과 아니면 그 현대무용만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자유로움하고 감정 표현이죠. 현대무용은. 그럼 자유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정해주는 거에 따르는 거에 익숙하고 한데 저희 경험담으로 회원님들께서 제가 만약에 뭐 오른손을 귀 옆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리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귀랑 머리랑 가까우니까. 그랬을 때 제가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하면 틀린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대무용은 그냥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저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더 멋있어요, 더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대표님도 네. 칭찬 보시신데요? 저 칭찬 보시예요. 그럼 다 근데 사실 저도 들으면서 순간 그래 귀에 갖다 대야 되는데 내가 머리 갖다 대면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또 다르면 저도 모르게 약간 훔치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대표님께서 괜찮아요라고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어떤 나의 이 감정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 더 자유롭고 대표님을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제가 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다 하고 싶어요. 저번 주에는 요가 하시는 분이 와셨었는데 요가도 하고 싶어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요가. 그래요? 요가 하세요? 저는 해요. 근데 요가가 저한테는 아직 너무 장벽이 높긴 한데 한번 관심은 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컬의 이야기, 오늘은 우리 춤으로 많은 분들께 가치를 주고 계시는 정민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아 대표님은 또 이제 춤을 우리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으신 지 혹시 몇 년째 되실까요? 한 15년. 진짜요? 네. 업으로? 업으로?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13년? 그래요? 네.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나이가 탄로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졸업이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도 있고요. 네. 많으니까. 자, 그러면 13년,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춤에 온전히 좀 이렇게 갈아 넣으셨는데 춤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춤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춤이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원래 꿈이 예술가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생 예술가라는 꿈을 꾸긴 사실 힘들거든요. 뭔가 연예인, 맞아요. 아니 가수 이런 식인데, 그럼 어렸을 때 해보셨던 그 예술이 뭐 해보셨어요? 저는 미술도 해봤고, 네. 서예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예체능을 다 좋아해서 제가 쇼트트랙도 타봤고요. 그리고 성악도 해보고, 네. 제가 못 해본 건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진짜 다 해보셨네요. 네. 그러면 조금씩. 그러면 원래 전주 토박이세요, 아니면? 전주 토박이입니다. 어렸을 때 전주 쇼트트랙 배울 만한 곳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방과후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야, 전주가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꿈을 꾸셨고, 그러면 이제 춤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세요? 막 이렇게 딱 춤을 처음 춰보고 나서 나 이거 좀 내 쪽이다 라고 느낀 적이 언제실까요?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난 무조건 나중엔 멋있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었지. 네. 처음에 이 길이 내 길이다, 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내가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 네. 내가 이거를 좀 나 이거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좀 업을 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춤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지금 못해도 나는 그냥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옛날부터 있으셨군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처음 배우셨던 춤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배웠던 춤은 네. 재즈 댄스였어요. 어디서요? 전북대 쪽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학원에 무작정 등록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완전히 댄서의 꿈을 가지기 이전에는 네. 아이돌 가수 같은 그런 게 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춤을 배워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까운 그때 당시에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전북대에서 재즈 댄스를 처음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면 첫 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춤을 배워오신 거군요. 멈췄었죠. 왜냐하면 네, 예술가의 삶이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네.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반대를 하시고, 근데 제가 저 혼자 약속을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이만큼 하면은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살을 빼면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네. 결국에는 보내주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실천력,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자아가 확실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세상에 또 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딸이 이렇게 딜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무조건 안 되었죠. 또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아니군요. 네.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었고, 그쵸. 부모님께서는 네. 이제 제가 지금의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근데 무조건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전문 사회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적당히 좀 하고. 지금도요? 저도 이제 한 10년 차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으니 맞아.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아보는 건 어떠냐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옛날에는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 일로 잘 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대표님의 이 어떤 커리어를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지금의 부모님 반응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기술 배워볼래? 다 똑같네요.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네. 그러셨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고 저의 뭔가 예술의 끼나 이런 감성 같은 거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거든요. 네. 아빠는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네. 김밥집 해볼래? 하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도 공연은 항상 와주세요. 빠지지 않고. 근데 그게 참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나를 응원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매번 공연 때 와주시는 거고, 결국 나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또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년 동안 네. 둠치 스튜디오 운영하시면서 생긴 뭐 특별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한 에피소드니까 네.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좋죠. 처음 스튜디오 오픈하면서부터 네. 이제 전문 예술인들하고 하는 느낌하고 네. 성인분들하고 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그쵸. 입시라는 이 큰 틀이 있냐 없냐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성인분들이랑 하는 게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대중들한테 공감되는 내용으로 저도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안고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나는 성인 취미 이런 무용단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작년에 제가 이뤘어요. 큰 건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2번의 공연을 함께 회원님들과 했었거든요. 네.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죠. 그 에피소드가. 그러면 사실 어쨌든 대표님도 입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입시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학원 열었을 때. 그쵸. 아무래도 익숙한 거다 보니.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입시를 떠나서 이 예술을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바꾸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일반인이 이 현대무용이라는 거를 좀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가장 단순하게는 음악 선정이죠. 음악 선정이고, 뭐 이제 현대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조금 비트가 있거나 네. 어두운 그런 무드의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해요. 현대무용 할 때는. 네. 이제 아무래도 현대 예술이다 보니까 정해진 게 없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가다가 뭐 이제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대중적인 노래를 선택하는 게 제일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악 선정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어색해도 내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틀면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음악 선택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 취미 무용단을 만드셨는데 그 가장 그 수강생들로 이루셨던 가장 첫 결과물이 뭘까요? 버스킹을 주로 하는 카페였어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무용 전문 예술인으로 무용 활동하시는 무용수 3분, 4분 정도 하고, 네. 나머지 한 5, 6분 정도가 회원님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분을 공연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뭐 3분짜리를 조금 하기도 하고 5분짜리 이런 식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죠. 네. 그러면 그 관객분들은 그냥 그 카페에 오신 손님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모집을 하셨나요?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연하는 분들의 지인분들이랑 네. 그때 당시에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 해가지고요. 그때 진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50분 넘게 관객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대 하실 맛이 났겠네요. 그분들도. 네. 어머.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무대를 그냥 만들어 주셨다라고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무대를 만드는 일, 이 기회를 만드는 일이 쉽진 않아요. 특히 전주에서. 왜냐면 이 대관도 힘들 뿐더러 뭐 음악을 틀어야 할 음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단순히 기회 하나를 만드는데 참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또 대표님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여기서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회원분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노력? 네.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네. 부담을 드리지 않았고요. 제일 좋은 부분 아닌가요, 그게? 그쵸. 네, 제일 중요한데. 일단 내가 내 일 이외에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조금 힘들게 되면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료가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대표님이 그때는 카페에서 네. 장소를 그냥 지원을 해주셨고 음향 기기도 지원을 해주셨고 사회자가 필요했는데 네. 저희 남편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죠. 왜냐면 저희 남편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네. 시민 예술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쵸. 그렇게 하고 뭐 스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인들이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네.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그때도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공연이. 네. 그때는 이제 티켓을 한번 제가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석 매진이었어요. 적게 한 50장 정도 그때 팔았었는데 그때 뭔가 희망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전주에서. 그러면 그 티켓비가 어떻게 좀 순수익이 났나요? 아니면 딱 떨어졌나요? 이제 저의 인건비로 계산을 하자면 같이 없지만 그쵸, 예. 그래도 제가 그 돈으로 이제 그때
같이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하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낸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취미 무용단이 둠칫아트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둠칫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둠칫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거든요. 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장르랑도 협업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에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네. 그냥 뭐 컴퍼니가 아닌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는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그래서 너무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들이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프로젝트성 형식이니 시간이 되실 때 같이 합류하고 뭐 너무 바쁘실 때는 또 관객이나 스텝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이제 둠칫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아니면 그냥 도와주고 요렇게 좀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우리 둠칫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가 또 잘 될 수 있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던 나만의 습관 또는 나만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제가 완벽해야 회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한 루틴이긴 한데 네. 저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게 어려운데 참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연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참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 가수 B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연습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제 뭐 저는 원래 좋아하니까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 연습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3번을 연달아 했을 때 하나도 안 틀리면 성공, 연습 끝. 그러면 이제 뭐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미나 대표님만의 나는 요 정도까지 하면 연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영상으로 제 모습을 정말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네. 그 영상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어요. 그게 제가 수업을 할 때 거의 3-40초 정도의 분량을 네. 4회 정도에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3-40초의 분량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네. 그러면 그 다음 30초를 위해서 또 2시간을 또 연습하시는 거고요.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 그렇죠. 와, 야, 30-40초를 위해서 2시간? 네. 사실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진짜 가성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30-40초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거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대표님의 이 열정이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2시간이지만 옛날에는 더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더 길었고 지금도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2시간이지 네. 예를 들면 안무를 짜는 시간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0-40초를 위해서 투자하는 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안무 하긴 노래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안무 짜고 이제 그걸 또 내 몸에 습득을 시켜야 되고 맞아요. 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건 그 영상물이 내 마음에 들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가 될 때까지 저는 찍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영상은 뭘로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용량이 남아나십니까? 제가 지금 512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부족한데 드라이브를 사람들이 항상 다 추천을 하거든요. 네. 구글이랑 네이버랑 다 안 됩니다. 와, 진짜 이게 열정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 회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회원님들의 30초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쓰시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의 30-40초를 위해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쓰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일에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하자면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연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에 관련된 대표님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 또는 신념, 가치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지원 사업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네. 성격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네. 근데 뭐 딱히 거창하게 정해진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즐길 수 있겠다 싶은 걸 최우선으로 둬요. 대표님이?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정해진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창작하는 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그 창작 중에서도 도전적인 것들? 그런 거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작 중에 이제 뭐 도전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무용 작품을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사업 이름을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전주형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장르 예술가들하고 매칭이 되어 작업물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제가 막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랜덤? 매칭 그런 식이었는데 네네. 물론 지망하는 예술가들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작업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이랑 미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너무 싫었던 부분? 네. 제가 하기 싫은 작업 예를 들면 그냥 바이올린을 무용해. 이게 저한테는 재미없어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무용 작품도 아닌데 바이올린 작품도 아닌데 근데 미술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적인 작품을 저는 제일 1번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매칭은 여기 그 지원 사업을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망을 쓰기는 써요. 네네. 그래서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망하는 거를 토대로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 이 랜덤 매칭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우리 예술가분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나요? 근데 작년에 했던 기스 분들은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돼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다른 예술가 분들도 그냥 누구랑 돼도 뭐 미디어 아트랑 돼도 뭐 국악이랑 돼도 그냥 재밌는 작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럼 바이올린과 미술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작품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택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이제 온전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해피박스 투유라고 해서 해피박스 투유 하니까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버스데이 투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보고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예전에 저희 기억을 생각해보면 잡채도 있었고
치킨이라고도 안 불렀었죠. 통닭도 있었고 뭐 피자랑 막 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생일 파티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대체를 하잖아요. 메시지랑.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아날로그적인 것이 다시 필요하다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은 박스로 어떤 구조물을 만드시고 이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동선을 조금 이용을 해서 저희랑 어떤 그림을 만들고 이제 무용수들은 오브제랑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열심히 그렇게 작품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나름이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3개월 준비하셔서 딱 처음 이렇게 세상에 내보였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건 좀 자랑인데. 좋아요. 저 자랑 좋아합니다.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네. 그랬었지 궁금하다. 하면서 맞아 초대장도 만들었었고. 그치 맞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우시는 분을 봤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났겠네요, 대표님. 그쵸, 공감이 된 거니까요. 맞아요. 작품을 만들었던 작업에 대한 공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맞아요. 감사했죠. 그냥 전에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좋으셨을지.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같은 사업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많은 예술가분들을 소개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도전하고 서류 열심히 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대표님은 재미있고 약간 또 도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좀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온전히 대표님께 드리는 이제 PR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는 이제 뭐 홍보를 통해 들으실 대표님의 지인분들, 뭐 학원생분들, 많은 전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현대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춤이라고 하면 K-팝 댄스를 많이 수강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K-팝 댄스 수업도 사실 하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현대무용 스튜디오를 오픈을 할 때는 현대무용 재밌는데 내가 재밌어 하는 건데 이거 재밌으니까 다들 재밌어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혼자 귀여운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째 해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업도 수업이지만 뭐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했을 때도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게 큰 장르인데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현대무용 재밌어요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이 있으신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K-팝 댄스가 요즘에 뭐 유튜브로도 순서를 보고 독학할 수 있고 하잖아요. 하듯이 현대무용 갑자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도 몸을 어떻게 쓰는지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근히 알려드리는 제가 있으니 현대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사실 이 현대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제가 전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에서는 뭐 춤 학원도 사실 많이 없고요. 특히 현대무용은 더 접하기가 힘든데 또 우리 정민아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무용에 빠져드시고 또 매력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대무용의 매력. 현대무용의 매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해소하고 마음과 삶까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움과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현대무용,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 오셔서 마음껏 발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미나 대표님과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